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7장 1호 손대현입니다. 운나무를 상처를 내면 운나무가 이제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액을 흘려보내요.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릇 같은 데 이제 칠을 하면 방부, 방충,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옛 선조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칠이란 즉 온나무 수액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예전에 뭐 책 같은 거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칠흑이라는 것이 즉 검정 오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흑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요, 부딪히면. 근데 이제 오칠은 그 빛을 흡수하고 자체 발광이 되거든요. 그 오칠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깊이감에 이렇게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래서 그 오칠의 매력이라는 건 정말 상상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 작가 르 꼬르비지에 그분의 추구하는 어떤 새로움 또는 디자인적인 아름다움, 그걸 더해서 어떤 편리성, 실용성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멀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심플하면서 가볍고 이렇게 앉았을 때 또 편해야 되고 또 아름다움도 갖춰야 되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오칠의 아름다움, 또 낮은 빛깔의 아름다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인 모란과 국화를 넣은 그런 당초 문양을 해서 이제 장식을 했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전으로 이렇게 감싸서 좀 화려한 느낌을 주려고 이제 많은 상상을 했고, 르 꼬르비지에 작가분의 그 작품 세계에 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죠.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의자라는 주제는 생각하고 연구해 볼수록 참 다양하다. 그리고 정말 어떤 무궁무진한 디자인이나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것에 이제 그 흥미를 느꼈고요. 혹시 와서 이제 작품을 보시거나 체험을 하실 때 와서 앉아도 보시고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오칠의 질감도 느껴보시고 또 낮은 빛깔의 아름다움, 그런 것까지도 느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로서는 르 꼬르비지에와의 이제 어떤 협업 자체가 전통적인 작업에서 현대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이 작품이 현지에서 전시가 됐을 때 현지 분들이 동양의 전통공예에 대한 아름다움, 특히 한국의 낮은 칠기,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로 장인의 수작업에 의해서 한 땀 한 땀 완성된 작품을 감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프랑스 문화 교류의 큰 목적으로 출범하는 9개의 의자 전시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소목장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집을 짓는 걸 대목장이라고 그러고, 대목장이 집을 짓고 나면 문 같은 창호 이런 걸 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을 만드는 게 소목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 가구는 짜임으로 이제 그 가구를 시작을 하는데, 굴근육을 파서 못을 안 받고 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왜 그렇거냐? 우리는 사계절에 습도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나무가 습기가 있으면 늘고 또 건조하면 줄고,
그래서 그 끼워 맞춰야 사계절을 견디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해오던 방식이에요. 우리 전통 가구의 그 나무의 그 결, 무늬,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무늬를 살리는 게 소목의 그 매력이죠. 예, 그 프랑스 작가의 그 작품을 보면 이제 의자가 안정감이 있고, 의자는 물론 안정감이 있어야겠죠. 이제 다리 부분에 그 심플한 문선도 특이한 게 많아서 거기서 그 영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정글의 왕이 사자죠. 그 사자 형태. 이제 앞발이 뻗팅기고 뒷다리가 뻗치고 있는 사자발을 해갖고 안정감 있고 위험이 있는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대손손이 내려오던 전통 가구가 이제 이국의 유명한 작가들하고도 어깨를 나란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람을 보시고 또 우리 전통 가구를 많이 애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프랑스 디자인 피에르 잔트레의 디자인 세계에는 전통 소목만 지켜온 나에게 큰 숙제였고, 공통점을 찾기가 긴 숙고의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람돼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 프랑스와 한국 교류에 이 의자가 한몫하길 바랍니다. 저는 금속공예를 45년 이상을 한 곽순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금속공예 할 때 기능이 있으면서 기술적인 거를 제가 굉장히 착실하게 이제 해왔는데요. 금속을 하면서의 그 한계에 조금 부딪힌 게, 색상의 어떤 다양한 거를 구사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제가 한 15년 전부터는 금속에 이제 오칠을 하는 금태칠기를 전통과 현대를 접목해서 하는 작업들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산화 철가루하고 오칠을 갖다가 섞어서 으깨가지고서는 그거를 금속에다 한번 발라가지고 금속이 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단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칠을 하고 또 자개를 입히고 그런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금속에다가 그 오칠을 하고 색상을 입히면서 실제 나무라든지 산의 그 돌 질감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색상의 다양함을 갖다 구사하는 것이 굉장히 작업을 하면서 제가 힐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프룹의 디자이너는 상당히 산업적이면서도 아주 심플하면서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든 거는 그 다리의 그 뒷부분에 곡선도 아니고 완전히 직선도 아니고 굉장히 그 샤프하게 보였던 그런 면 하나를 보고서는 제가 그 장프루베를 선택하게 됐고, 제가 지금 이번에 의자를 한 것도 가능하면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에다가 그 다리 구조만 제가 차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완전히 변형을 하고 또 이제 한국적인 이미지를 덧붙여서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의자의 몸체는 스텐으로 하고 등받이 부분은 실제 소나무 사진을 가지고서는 제가 실루엣을 만들어 가지고 커팅한 거를 두 판을 갖다가 이렇게 겹쳐지게 하면서 공간감이 있게 이제
중간을 비워두었고요. 자개 뒤에다가 다 칠을 해가지고 그냥 평면적이 아니라 공간감도 살리면서 입체적인 어떤 그 작업을 하게 되었고, 나무 실루엣이 이렇게 바닥에 비춰져 가지고서는 그림자 같이 또 형상을 이루고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저 자신도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동양과 또 그 서양의 만남,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그거를 잘 조화시키면서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통합이라는 뭐 요즘 시대의 어떤 그런 거하고도 부합이 되고, 이런 의자를 통해서도 하나의 액자 형식으로 또 오브제 형식으로 해서 입체로 나타날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상당히 하면서도 즐거웠었고, 이런 것이 또 실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다른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제가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작업을. 장 프루베의 스탠다드 의자는 실용적이면서 기능에 충실하여 현대 의자 디자인에 큰 족적을 남기며 금속 재료와 나무를 조화롭게 매치시킨 모더니스트의 작업입니다. 나의 의자는 프랑스 디자이너의 실용적인 측면에 한국의 재료인 자개를 이용하여 예술성을 더한 조형적인 작업으로 스테인리스의 자개를 통해 회화적으로 표현한 의자는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디자인을 오마주한 이번 한국 현대와 전통 공예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프랑스의 저력과 K크라프트의 위상을 재발견하고 양국의 문화 발전과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49호 홍염장 김경렬입니다. 홍염장은 왕실에서 소용되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 임금님의 홍룡포를 물들이는 왕실의 중심이 되는 기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도 역시 각종 유물을 복원 작업하거나 예전에 그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서책 같은 거 이런 것을 복원 작업하고 있습니다. 홍염은 그 홍색 나는 염제를 가지고 물들이는 그런 그 염색 작업하는 것을 일컬어서 홍염이라고 합니다.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 과정이 좀 다른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홍화꽃이 되겠습니다. 홍화꽃은 황색소하고 홍색소를 갖고 있는 특수 염제죠. 연수에다가 황색소를 빼고 잿물로 인해서 나오는 그 홍색소를 추출한 후 오미자초를 넣어서 중화 발색해서 염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 의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앉는 그 주인공에 따라서 그 의자는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샤롯 페량도 역시나 공원의 벤치와 개인의 의자가 달랐죠. 저는 이제 주로 제가 갖고 있는 기능이 왕실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왕실의 의자를 제가 주목해서 봤었습니다. 그 왕실의 의자를 조사해 보니까 못 하나 들어가지 않았지만 견고하죠. 또 왕실의 또 어떤 품이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각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놓아봤고, 물론 저기다가 여러 가지 좋은 뭐 오칠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칠도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해야 또 내 작품이 되는 거니까 물을 들여봤죠. 근데 생각보다 나무에도 염색이 잘 됐습니다. 또 자연의 칠이니까 자연의 그 재료인 나무하고 너무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올리고 또 올리고 하니까 생각 이외로다가 고티가 나는 그런 색채가 되었죠. 보시는 관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재에도 자연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자연의 염제를 가지고 그 나무에 물들인 것은 친환경적이죠. 우선
인간의 건강까지 위하는 건강한 의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샤롯 페리앙의 디자인 영감을 찾아 대형이라는 왕의 색으로 교위를 변신시킨 홍염 의자는 생애 처음으로 도전한 의자 작업이었습니다. 왕정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의 정서와도 잘 맞다고 봅니다. 9개의 의자 프로젝트가 프랑스로 가는 긴 여정으로 두 국가 간 문화 외교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금속공예가 김승희입니다. 금속공예는 기본적으로 금속을 두드려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금속공예가 두들겨서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우아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19세기 그 당시에는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가구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곡선도 들어가고 뭐 장식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앙드레 소르네는 시스템을 중요시 여겼어요. 가로 세로로 정확하게 해서 생산성 있게 해야 된다. 주문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반듯한 사각형에 격자 무늬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아주 기하학적인 거를 극대화시킨 작가예요. 그래서 내가 기하학적인 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가로 세로의 개념을 또 약간 우리나라 그 창살 무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선적인 걸 강조하고 면은 칼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앙드레 소르네는 나무의 색감을 살리고 또 이제 옷장 무는 칼라를 넣었어요. 색채를 넣었어요. 특히 올리브색을 많이 썼다. 올리브 그린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채도가 항상 낮고 우아하거든요. 금속은 착색을 해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더 밝은 채도, 명도와 채도가 더 높은 거. 그걸 찾다 보니까 채색 오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유화도 바를 수 있고 아크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크릴릭이나 유화로 하면 그 경고성이 약한데 그 오칠로 하면 가정은 무지무지하게 힘든데 그만큼 오래 간다는 얘기에 제가 공예가로서 전통 깊은 오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색이 또 틀리더라고요. 조금 깊은 맛이 있어요. 채색이. 구조물은 가장 그 모더니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로 가로를 갖고 구조물을 누구나 봐도 그냥 튼튼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그 모든 거를 채색 오칠로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앙드레 소르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최근에 프랑스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예가 장인들이 많고 이번에 또 의자 전시회도 나오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장인 정신이 가득한 섬세한 작품으로도 남을 수 있지만 앙드레 소르네 같이 이것을 구조적으로 재해석해서 생산성이 있는 가구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프랑스 현지 반응을 또한 저도 기대해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공예를 주제로 국민이 만들어가는 공공외교의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7호 옥장 어믹평입니다. 그 옥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광물인데요. 그걸 이제 자르고 뭐 연마해서 이제 우리 전통 장식품이나 장신구를
만들어내는 게 옥공예라고 볼 수가 있죠. 옛날에는 금이야 옥이야 뭐 이렇게 했대. 뭐 사대부 이하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물질이죠.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옥이 가지고 있는 그 영롱한 그 빛깔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사람 마음을 끌어당긴다. 그게 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필립 스탁이라는 분이 그 루이 15세의 그 왕의 의자에서 모티브를 해서 현대식으로 재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옥이 이제 옛날에는 왕실의 전용물이었고 조선시대 왕의 의자를 결합을 해서 저도 이제 하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전체적으로 그분의 작품을 보면 간결하고 좀 심플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좀 간결하고 뭐 심플한 쪽으로 이렇게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옥을 이제 한 5, 6mm 두께로 이제 저런 모양을 만들고 투각하고 해서 나무를 제가 다 팠어요. 그 모양대로 파서 한마디로 박아 넣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의자 이름을 그 용봉 의자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용이 있고 이제 앉는 자리는 봉황인데 이 의자를 사용하는 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해본 겁니다. 옥하고 나무하고 결합을 해서 이런 작품을 처음 해봤으니까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하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프랑스에서 9개 의자 전시를 통해 두 나라의 우호 관계가 문화로 더욱 돈독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색동 섬유 작가 김옥현입니다. 원래 이제 섬유 공예 작가로 섬유 예술 쪽으로 하다가 염색과 직조를 많이 가리키고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술 작품도 하지만 생활용품을 많이 하게 돼서 문화상품 디자인 협회라는 사단법인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색동은 오방색을 이용한 줄무늬입니다. 역사는 삼국시대에 고분벽화에서 치마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른들의 옷을 하고 남았던 옷감들을 조금씩 놔뒀다가 이어서 만든 게 색동으로 처음에는 그랬고요. 조선시대 말이 되면 문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바람개비, 꽃, 수복 그런 문자 무늬 같은 게 들어가서 색동은 줄무늬지만 이런 길상 문양이 그 안에 들어있다. 요즘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죠. 색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옷감이에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옷감을 일 때에 음양오행이라는 그 오방의 색깔에 목화토금수 이런 옆에 있는 색이 생하게 하고 하나를 걸러띈 색은 소멸하게 한다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생하게 하는 그런 색깔과 소멸하는 색깔을 약간 넣어갖고 섞어서 만든 철학을 가진 옷감이에요. 루비통 가방 같은 데 보면 문양을 가지고 많이 응용을 하는데 색동에 그 길상 문양 나와 있는 거하고 많이 유사한 거를 보고 제가 더 우리 색동을 더 들여다보고 패턴을 만들게 됐고, 색동은 줄무늬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자 뒷면을 완전 줄무늬의 문양을 만들게 됐습니다. 줄무늬에다가 코일링으로 강한 색을 감아서 액센트를 주면서 이게 음악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자가 아니고 실내에 놨을 때 하나의 색동 조각 같은 의미를 가진 조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관객들이 봤을 때 색동이라는 거의 특징, 줄무늬, 길상문양, 액센트 컬러로 리듬이 있어서 아름다운 조각같이 봐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루비통이 세계적으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색동을 주제로 이렇게 한 저로서는 우리 색동이라는 그런 옷감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공예들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는 이렇게 물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는 궁중화각공예를 하고 있는 주혜경입니다. 화각공예는 쇠뿔을 이용해서 하는 공예를 화각공예라고 그래.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전 그 지구상의 아무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공예를 하는 게 지금 벌써 수백 년째 내려오는 공예입니다. 솥불을 가마솥에 삶아야 돼요. 가마솥에 한 3, 4일 정도 푹 삶으면은 쇠톱으로 이걸 자르고 이걸 또 여길 자르고 얘를 다시 열을 줘서 펴야 돼요. 이런 한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얇게 될 때까지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이 솥불이 투명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붙이는 거죠. 그림을 안에다가 그리고 이 안에다 붙이고 우리가 보는 부분은 바깥. 더러움도 타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죠. 저에 대해서 샤넬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그 화장대에 있던 샤넬 넘버 5 그 향은 어느 정말 비할 수 없이 황홀한 향이었죠. 어머니 경대에서 맡아보던 그 향. 다 쓴 향수병에서도 그 향이 계속 나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경대에 있던 3개의 그 향수병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코코 샤넬 씨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남성복에서도 따오고 남자들의 그 운동복에서도 따오고 해가지고 여성의 옷이 아닌 데서 따온 그 발상의 전환으로 간결하고 심플하고 한 그런 옷으로 이 샤넬이 유명세를 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원래 화각은 이 밑에 부분은 그냥 버려지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이 문양이 사람의 지문하고 똑같아요. 몇천 장을 써도 이거는 다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을 이용하면은 각양각색의 그런 문양을 실은 공예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요즘에 그 인테리어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거에서 좀 탈피를 해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문양을 많이 따서 작업을 했어요. 블랙 앤 아이보리. 또 샤넬이 원래 그거니까 블랙 앤 아이보리를 그렇게 색을 정해서 가장 심플하고 절제된 미로 샤넬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러 공예 분야들 중에서 제일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솥불 공예를 지켜내고 있는 저로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 의자에 표현된 화각 문양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릴지 무척 궁금해요. 그 샤넬의 시그니처 컬러인 블랙이 한국의 오칠로 다 채워지고 또 그 위에 화각으로 마무리된 문양을 보면서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실지 디자인 강국 프랑스에서의 제 작품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자수장 12호 최정인이라고 합니다. 자수는 실과 바늘로서 그 한 폭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예. 뭐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 색감이 단계 있기 때문에 자수는 이 색감이 생명이에요. 이 색으로서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처음에는 좀 겁도 났어요. 에르메스라는 세계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근접하게 좀 표현 방법이 될까라는 좀 많은 고민도 있었고, 새로운 시도죠. 예. 도안을 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가장 한국적인 모란을 선택을 했어요. 모란이라는 거는 목단은 이제 부귀영화라는 그런 뜻도 지니고 있고, 왕실에서도 많이 쓰여졌던 이제 목단이거든요. 한 톤으로 이제 한 도안을 가지고 반복해서 조금씩 색만 좀 바꿨어요. 에르메스에 대한 색감 자체가 워낙 강렬하고 또한 이제 화려하면서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좀 고풍스러운 맛을 저로서는 느끼거든요. 또 거의 보면은 우리나라 그 오방색에 가까운 색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저로서도 좀 고풍스러운 맛,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오렌지빛이라든지 진청색이라든지 고심하면서 이 색 배합을 했습니다. 정말 첫 시도였어요.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것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프랑스 자수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자수를 보여준다는 건 자수 기법뿐 아니라 에르메스만의 색감과 문화적 감성까지 교류해보는 특별함이 느껴졌어요. 프랑스 현지에서 보여주게 될 9개의 의자가 한국 공예에 대한 이해와 도움이 되고 디자인 시장 진출에도 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